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동평균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은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이 좀 덜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 리스트를 받았는데요. 이동평균선에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카카오톡방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한 7번 정도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 리스트를 받으면서 제가 조금 모르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궁금해 하시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공유 드릴게요. 예, 문답식으로 가겠습니다. 왜 20일 이동평균선이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일까요? 예, 저뿐만 아니라 많은 트레이더들이 일봉에서 20일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그 20일 이동평균선을 많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봉에서 이것은 주식시장 거래일수와 관련이 있거든요. 통상 이동평균선을 계산할 때 주말 및 공휴일은 배제하기 때문에 한 달을 놓고 볼 때는 20일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암묵적인 그런 주식시장이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이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사실 대다수가 쓰는 이동평균선을 보는 게 조금 좋긴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캔들 차트 나중에 살펴볼 텐데 그 볼린저 밴드가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 이제 일봉에서 그 중심선이라고 하죠. 이 빨간 선인데 이러한 그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을 20일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좌우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이러한 밴드를 만들거든요. 예전에 우리 미술 시간에 그 해보셨을 텐데 반만 그리고 나비 이렇게 접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데칼코마니라고 하죠. 똑같이 좌우 대칭이 돼서 나비가 예쁘게 그려졌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자주 쓰는 이 볼린저 밴드 기술적 지표도 20일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20일 이동평균선은 즉 다시 말해서 주식의 거래일수 주말 이런 공휴일 제외하고 한 달을 보기 위해서 일봉에서 사용되는 것을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철학적으로 1번을 나아가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이동 플러스 평균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네요. 선이다. 평균이 이동하는 것을 선으로 만들었다는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평균치를 선으로 만들었다. 캔들은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평균치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동 무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영어로는 무빙 에버리지라고 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쓰면서 그 캔들이 일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동평균선은 한 이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입작스럽게 한 30% 40% 올라 가격이 튀어오르면 이 평균값인 이 선 바로 따라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20일이라고 한 것은 1, 2, 3, 4, 5 쭉쭉쭉쭉 많이 올랐다고 할지라도 이 과거 것을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캔들이 오늘 갑자기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이동평균선이 캔들로 따라붙는 건 아닙니다.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초등학교 한 반에 30명이 있는데 수학 성적이 있겠죠. 그러한 수학 성적이 월 단위의 이제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느 날 그 애들이 컨디션이 좋아서 그날 이제 시험 점수가 좋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평균값은 그동안 평균치는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은 캔들과 이제 거리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캔들이 먼저 가면 이 평균선은 따라오지 못한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래서 다시 이 캔들이 이동평균선하고 이 격차가 조금씩 생기겠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서서히 따라오니까 근데 이랬던 캔들이 다시 평균치로 그 이격도 거리가 좁아지면 위험 신호가 되겠죠. 이 평균으로 다시 회귀하려는 거니까. 그래서 상승폭이 더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차트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 그 둔화의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캔들하고 그 거리가 이렇게 따라오는 시간이 느린데 캔들이 오히려 반대로 이쪽으로 오려 한다. 이러면 평균치로 수렴하라 한다라고 하면 이 균형이 깨지겠죠. 이 균형이 깨지는 것은 조금 이따 차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서 오늘 계속 차차 진행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해 안 가시더라도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되면 다 이해가 가능해요. 하죠. 예, 그렇다면 단순 이동평균선하고 지수 이동평균선 그리고 HMA라는 특수한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러한 점을 카카오톡방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동평균선은 크게 단순 이동평균선하고 보통 쓰는 게 지수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단순 이동평균선은 예를 들어서 고1, 고2, 고3할게요. 제가 차티스트가 고1, 고2, 고3에 영어 점수가 50점 공부를 더 잘했어요. 60점. 근데 갑자기 포기했어요. 고3 되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30점. 이것을 다 3개를 다 더해서 나누기 3분의 1을 하는 게 단순 이동평균선입니다. 근데 20일 이동평균선은 그날의 캔들의 가격을 다 플러스한 다음에 21로 나누기 단순 이동평균선이죠. 20일 단순 이동평균선. 근데 지수 이동평균선은 좀 다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똑같이 고1, 고2, 고3입니다. 근데 이때는 수능 성적이 20%였고 30%였고 50% 이제 50점을 맞았어요. 네, 근데 여기는 반대로 50점, 30점, 20점을 맞았네요. 근데 이러한 두 학생이 있습니다. 이게 고3이에요. 고3. 고3인데 누가 조금 더 그나마 수능을 더 잘 볼까요? 이렇게 고3 때 열심히 조금이라도 성적이 우상향하는 친구가 더 잘 볼 확률이 높겠죠? 이거는 반대로 이것이 바로 지수 이동 평균선입니다. 자, 최근 값의 가중치를 둔 게 바로 지수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것은 단순 이동 평균선은 원래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다 더한 다음에 그냥 3분의 1 하는 거예요. 평균입니다. 그냥 아주 단순한.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라고 합니다. 지수 이동 평균선은 최근 값의 가중치를 줘서 사실 저희 코인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가격이 중요하지 한 3일 전 가격은 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지수 이동 평균선을 쓰냐면 코인은 되게 민감하잖아요. 24시간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우리는 또 선물 거래도 하니까 레버리지도 쓰니까 지수 이동 평균선이 조금 더 민감하죠. 최근 가격에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 이동 평균선을 사용을 합니다. 보는 것은 여기 트레이딩 더 있습니다. 비선 같은. 그래서 두 개를 켜놓고 민감도를 한번 봐보죠. 파란색 선은 지수 이동 평균선을 켰고 그리고 그다음에 심플이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빨간색 선이 단순이고 두 번째 선이 지수 이동 평균선이죠. 그래서 최근에 하락했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 구간이네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네요. 근데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아까 클릭을 해볼게요. 파란색 선이 지수 이동 평균선이죠. 이 지수 이동 평균선에서 이 캔들을 확대해 보면 일봉이 지지를 받은 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빨간색 선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 관찰이 되네요. 근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이동 평균선은 지지대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지지를 받은 모양새가 관찰이 된다. 그리고 여기를 이탈을 한 게 보이죠? 20일 이동평균선 이때부터 조금 눌렸다. 그래서 두 개를 조금 같이 보신 다음에 나는 단순 이동평균선이 내 눈에는 더 잘 들어와. 그럼 그거 사용하시면 되시고 저처럼 나는 지수 이동평균선이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내가 매매를 할 때 그러면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이쪽에서는 지수 이동평균선에서만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선물 거래로 하는데 여기까지는 안심 구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단순 이동평균선 빨간색. 그러면 여기까지 손절을 잡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맞나요? 그러네요. 그러면 또 이제 가격이 또 밀리니까 이 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셔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HMA는 이거는 조금 어려워서 오늘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다 기재를 해놨거든요. 한글 파일 드릴 테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이동평균선을 다르게 봐야 되나요? 이게 진짜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면 20일 이동평균선을 써야 돼, 60일 이동평균선을 써야 돼, 120일 써야 돼, 200일을 써야 돼. 너무 많죠, 이동평균선. 이게 설정하는 값에 따라서, 그죠? 설정하는 값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래서 여러 개를 막 켜놓고 보시죠, 이동평균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200일을 켜볼게요. 하나는 20일이고 하나는 200일이다. 근데 우리가 이 이동평균선을 여러 개를 켜놓고 우리가 매매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근데 선이 막 엄청 많잖아요. 이러면 선이 많게 되면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상당히.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해. 그래서 팔아야 돼, 사야 돼.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저는 최소한 2개 정도만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최대 2개 정도만 사용을 하는 게 좋고, 그냥 판단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려고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체크만 하고 이제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이거구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록을 해두든지. 왜냐면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은 이거죠. 시간마다 이동평균선을 그렇다면 다 다르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걸 볼게요.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아직 하이라이트가 안 나왔습니다.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잠깐 지루하시더라도 잠깐 지루할 겁니다. 다 하는 내용 이렇게 이야기해. 좀 차트 한번 그냥 빠르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봉은 중장기 트렌드를 파악을 하고, 당연하겠죠. 일봉은 단중기 트렌드를 파악을 하고, 4시간 봉은 단기 트렌드
트렌드를 파악하고 1시간 15분 봉에서는 데일리 매매하시는 분 초단기 트렌드를 파악을 하는데 사용이 되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비트 그 현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저는 주봉만 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매수매도 오래 안 하고 계속 사고 팔지 않고 조금 물리고 조금 가지고 있고 홀딩을 시간적 가치를 길게 하실 분들은 사실 업비트는 주봉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하나만 보면 된다. 그리고 기준이 분명합니다. 제가 그 업비트 그 현물 매매법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이동평균선 얘기가 아니고 일목구름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복습하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업비트 현물이 진짜 간단합니다. 그 사실 뭐 할 것도 없어요. 매수매도. 어차피 나는 바빠갖고 데일리 매수매도 안 하실 거면 차트 보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 일목, 이게 이모치쿠라고 해서 일목 균형 표현인데요.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하면 원래는 이게 되게 많은 선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목. 지금 업비트 잠깐 현물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게 복잡한 선이 나와요. 이것도 이동평균선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다른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선이 나오는데 더블 클릭을 하고 그 선이 많으면 헷갈리죠.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다 끄고 베이스 라인이라고 해서 기준선입니다. 비트코인만 보시면 되세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알트코인 하더라도.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이 기준선 위로 올라왔을 때만 알트코인 사면 됩니다. 다시 업비트 현물 하시는 분들은 차트 보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예요. 비트코인만 보시고 알트코인 논외로 치고 기준선 위로 올라왔을 때만 매수 홀딩하고 내려왔을 때는 팔고 어쩔 수 없습니다. 팔고 올라왔을 때 올라가서 이제 다시 주봉입니다. 주봉 캔들이 살아있을 때 이때는 매수하고 여기는 사실 이렇게 하면 수익은 크게 못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여기서 살고 뭐 중간에 뭐 이쯤에서 뭐 팔면 되겠죠. 좀 무서우시면. 지금은 이때는 매수 구간이 아니었죠. 현물. 이때는 또 매수 구간이었네요. 보이시나요? 지금은 현물 매수 구간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현물은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덜 먹더라도 저점을 우리는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 딱 하나입니다. 업비트 현물은. 그래서 지금은 알트코인 매수 영역이 아니다,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 선도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세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마다 이동평균선을 다르게 봐야 되는 이유는 그 트레이딩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제가 업비트 현물을 왜 말씀드렸냐면 저 갑작스럽게 일목구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그 홀딩을 하실 분들은 이것만 요거를 보셔야 되시고 이동평균선을 보더라도 단기 트레이딩 매도 많이 하실 분들은 이거에 적합한 이동평균선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많이 보는 20일, 120일 그리고 200일 뭐 이걸 다 켜놓고 주봉, 일봉, 4시간 봉 이게 선 여러 개 있는데 캔들도 지금 헷갈리는데 그러면 판단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스타일을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자. 나는 이제 하루 매매하고 다 정리하고 그러는 사람인지 아니면 일주일 정도 홀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래서 일단 이것이 결정이 돼야지 다음 이동평균선을 식별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나는 어떠한 매매를 지향하는지. 네, 맞습니다. 업비트 차트는 기준선 위에 캔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김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선은 그 바이낸스 사실 현물 차트나 그 바이낸스 선물 차트에서 저는 보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물도 아니고. 왜냐면 거래량이 제일 많거든요. 선물. 거래량이 제일 많다는 것은 그 시장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딩의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가 아직까지는 리딩의 차트 역할을 합니다. 주도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 말고 바이낸스 선물 차트를 기준으로 하면 좋습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뭐 바이낸스 현물 차트도 괜찮을 겁니다. 비쌀 겁니다, 아마. 네. 제가 지금 킨 게 이 바이낸스 선물 차트라서 그렇지, 아마 비쌀 겁니다. 네, 바이낸스를 보셔라. 매매는 다른 거래소에서 하더라도 차트는 바이낸스에서 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리딩 거래소이니까. 네,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재미난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시간마다 3, 4번을 묶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약간의 수학이 아닌 산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 4번입니다. 네, 질문 4번.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데일리 매매로 15분 봉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15분 봉의 적절한 이동평균선은 무엇일까? 이게 질문이거든요. 15분 봉에서 적절한 이동평균선은 매매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 일단 그 점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저는 반대로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면 15분 봉에서
1920일 이동평균선을 보시라는 말씀을 제시를 했습니다. 되게 웃기죠? 일단 단타는 모르겠고 15분봉에서 저는 이동평균선 안 보니까, 자,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면 15분봉에서 1920일 이동평균선을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갑자기 뜬구름 타는 얘기를 합니다. 하루는 아시다시피 24시간이죠. 24시간. 1시간은 6분입니다. 60분입니다. 24 곱하기 60은 1440분이네요. 그죠? 그리고 1440분을 15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96이죠. 다시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입니다. 두 가지를 곱하면 하루는 1440분이죠. 우리는 1440분을 쓰고 있습니다. 하루. 15분을 나누면 96이죠. 나누기 하면. 즉 15분봉 캔들이 96개가 완성이 되면 1봉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이해되시나요? 예, 일단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이거 다 설명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 되시나요? 일단 맞습니다. 결론은 1봉 21선에 대한 설명을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희는 심화학습을 이걸 커스텀할 겁니다. 저는 아직 좀 남았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재밌죠? 이거를 심화학습이 남았습니다. 또 이제 끄겠습니다. 이건 이해 다 되셨다고 판단을 하고, 자, 재밌죠? 이게 좀 끝이 잘리면 말씀해 주세요. 글자가 이 선을 지워볼까요? 한편 1봉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은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주식시장에서 전통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1봉에서 많이 보았다. 왜냐면 6휴일, 공휴일 빼고 한 달의 추세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0일, 숫자 20, 하루 24시간, 아까 1시간에 60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20일 이동평균선은 21은 28,800분입니다. 다 곱하기 하는 거죠. 20 곱하기 24 곱하기 60, 그러면 28,800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질문 자체가 15분봉에서 뭘 봐야 되냐, 나 모르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15분으로 나눕니다. 15. 그러면 1920입니다. 즉 15분봉 캔들에서 15분봉에서 캔들이 1920일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에 위치하면 약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뭐냐면 현재의 가격, 지금 내가 비트코인을 보고 있는 현재의 가격이 19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면 약세라고 보겠네요. 최소 여기 이상으로 올라가야지 이제 강세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스윙은 15분봉에서 이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갈 때 우리는 매수하자라는 전략을 세울 수 있죠. 이게 저기가 제가 이제 전제를 들었습니다.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네요.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면 1920일 이동평균선을 보셔라는 말씀을 이거죠. 이거 다 나중에 그 자료가 나가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실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15분봉을 킵니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 을 기준으로 이 현재 캔들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하자는 거죠. 이건 다 끄고 15분봉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표에서 그리고 그냥 심플로 쳐볼까요? 심플, 기본, 단순, 이동, 평균. 이걸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시한 게 얼마였죠? 1920이죠? 거기다가 이 길이는 그 기간이거든요.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선이 나오네요. 즉, 현재의 캔들은 아직까지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일 의 평균이죠. 20일 동안, 이건 단순 이동 평균선이니까 20일 동안 여러 사람이 지금 비트코인을 다 샀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다 더한 것에 20을 한 게 이 합 다 더하기 이게 n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누기 20 한 거보다 지금 캔들이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아, 그래도 20일보다 전체 중에 지금 가격이 위에 있구나. 그러면 강세죠. 강세에서 나는 매수를 하고 있다. 단중기 강세에서 이렇게 전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재밌거든요. 이제 꺾여져 내려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아래로. 그러면 내가 지금 상당히 약세에서 15분봉에서 매수 매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의사결정이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차트를 이제 보면 그렇게 곡선이 가파르지는 않고, 그래서 추세가 그렇게 상승 추세는 아니구나. 현재의 가격대가. 이러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네요. 완전히 막 꺾어져 올라가는 그림은 안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내려오면 내 가격이 평균에 수렴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다시 또 이제 심화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20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15분봉에서 지금 보는 그 학습을 했네요. 그냥 단순 계산이죠. 그죠? 근데 그 캔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캔들 종류를 살펴볼게요. 생명선, 세력선, 수급선, 경기선, 바닥선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복붙하겠습니다. 좋아. 나는 이거의 전제는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면
1920의 이동평균선인데 나는 스윙 아니고 그냥 선물할 거야. 그러면 어떤 자한테 너무 길잖아. 이거는 이렇게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죠.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거는 저는 예를 들기 위해서 이 선을 가지고 온 겁니다. 20의 이동평균선을 쪼개면 15분 봉으로 쪼개면 1920일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온 거죠. 실전 매도할 때는 조금 더 타임 프레임을 좁혀야 되겠죠. 그러면 또 한번 텍스트를 쓰겠습니다. 텍스트. 이동평균선을 구분을 하는 것은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생명선, 세력선, 수급선, 경기선, 바닥선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 다 이제 한글 파일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세력선 파워 라인은 좀 다르거든요. 이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릅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주장. 차티스트의 주장. 세력선이 9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제가 볼 때 9일 이동평균선이 저는 세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9일 동안 20일은 너무 멀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선물거래하기도 바쁜데 언제 20일을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캔들이 계속해서 가격은 올라가면 이 이동평균선은 따라오지도 않는데 이 둔화된 걸 가지고 내가 지금 선물거래를 하겠다고? 그러면 좀 넌센스죠? 그래서 저는 20일은 너무 길고 수급 좀 더 좁혀서 그래서 5일은 짧습니다. 제가 백 테스팅 해보니까 9일이 적합하더라.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세력선은 이제 이 코인 움직임을 좌우할 수 있는 기간은 9일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심화학습이죠. 그럼 9일 이동평균선이 차트 변곡을 줄 수 있는 기간이라면 가격이고 선이라면 우리는 15분 봉에서 어떻게 찾아야 돼?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또 산수입니다. 자, 내용 이해 안 되시면 보충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요거까지만 듣고 질문 받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똑같죠? 산수죠? 넘어갈게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지금 20일을 15분으로 쪼개서 결론은 1920일로 하자는 거죠. 20일. 근데 10일은 얼마일까? 이걸 반으로 나누면 10이 되겠죠? 그죠? 이미 다 이제 계산이 되었으니까. 절반이죠. 10일? 그러면 이거 나누기 2 하면 10일이겠죠? 근데 제가 제시한 이동평균선은 9일입니다. 9일. 10도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산수입니다. 비례식을 써볼게요. 20일이 1920이고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날은 9일이고 그러면 X죠? 맞나요? 제대로 하고 있나요? 20일이 1920이고 우리가 지금 파악하는 차티스트 주장이 9일이면 X가 된다. 이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곱하기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다시 비례식이니까 이거 곱하기 나누기 20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X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계산한 값이 아마 맞을 겁니다. 864입니다. 그래서 15분 봉은 864를 보셔라. 왜냐면 세력선이니까 864. 쉽죠? 864. 이거죠? 864.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제가 심화학습하겠습니다. 좀 너무 어렵나요? 자, 일단 이거부터 보고. 그러네요. 지금, 그래서 15분 봉을 보실 때 이 캔들이 이 아래에서 꺾이면 상당히 저항 구간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시나요? 한번 뚝 떨구고 안 봐도 뻔합니다. 저는 오늘 봤거든요. 종가 마감 뭐 시키거든요. 이 세력선에서. 보이시나요? 뭐 시킵니다. 한 번도 위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종가가 마감이 되어야지 이상 넥스트 단계로 넘어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됐나요? 저 오늘 계산했죠? 이거 못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강세, 이 세력선 이상으로 올라가야지 약간 이런 내용이죠. 그래,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올라가고 이 지지를 받는 모양새. 약간 올라가면 이 이동평균선도 따라오겠죠? 그죠? 왜냐면 캔들에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지받는 모양새. 물론 저항이 걸리겠죠. 왜냐면 올라간 각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것을 터치 안 하고 그러면 매수를 해볼만 하다. 15분 봉에서. 왜냐면 여기 내려오면 손절하면 되니까. 어차피 우리는 요 구간을 노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려오면 그래 어쩔 수 없어. 손절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15분 봉에서 저는 제시를 할 때 864입니다. 864다.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내용이 조금 어려우시나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심화가 있거든요. 좀 고민이 되네.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래요? 좋습니다. 근데 9일이면 단기라서 EMA를 보는 게 사실 더 좋기는 한데 제가 일단은 착한 사람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EMA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수 이동평균선을 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차티스트는 왜
864를 가지고 지수 이동 평균선, 단순 이동 평균선을 썼을까? 이건 사실 심화학습 때문에 그렇고, 지수 이동 평균선도 마찬가지일 건데, 꺼볼게요. 거의 뭐 별반 차이는 없을 텐데, 제가 지금, 이건 나중에 두 개를 비교를 해보세요. 근데 이게 이렇게 타임 프레임을 되게 쪼개면 단순히 맞을 수도 있고, 지수가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일단 차트를 한번 보기를 해보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어쨌든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자, 이제 넥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아직 할 게 많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자, 그 볼린저 밴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는 20일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그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각한 기술적 분석 지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는 이제 심화학습이니까 잠깐만요. 15분봉 어디 있어요? 여긴가요? 이렇게 선이 많으면 저도 진짜 헷갈리거든요. 맞나? 이건가요? 이거네요. 자, 그래서 864 이동평균선, 그냥 단순 이동평균선이 지금 차트에서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대략적으로. 여기만 봐도 사실, 여기는 안 봐도 다 비슷할 겁니다. 나중에 차트 복귀해 보시면. 이게 그 차티스트가 주장하는 수급선이니까, 세력선이니까. 세력선을 15분 보에서 보는 거죠, 지금. 근데 그 볼린저 밴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볼린저 밴드는 우리가 이걸 꺼볼게요. 이거를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만 놓고 봅니다, 볼린저 밴드. 이거. 이거죠? 이거 그냥 자동 세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는 볼린저 밴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15분 봉에서. 이걸 가지고 어떤 수에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15분 봉을 보면서 볼린저 밴드 켜놓고. 오히려 헷갈리면 있기만 하지.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건 볼린저 밴드를 볼 때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 20일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해서 이 볼린저 밴드 상하 이 표준 편차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아까 발견한 세력선이 중요하다며 864가 중요하다며 그러면 이거를 864로 바꾸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를.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죠. 보시나요? 볼린저 밴드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볼린저 밴드 바깥에 나가면 이 중력의 평균으로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다. 볼린저 밴드가에서 이제 캔들이 나갈 확률은 거의 한 1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 캔들의 형성은 다 이 안에서 나온다. 밴드 안에서. 밴드 바깥에서 나가면 위험 신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밴드 이 장대 양봉 나오면 밴드 밖으로 나가 있네? 그래서 매도를 고려를 해야 되겠다. 15분 봉에서.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 있겠죠? 심화학습이죠? 반대로 여기 아래로 뚫려서 이렇게 찢어서 나가면 이때는 매수 영역이 될 수 있겠구나. 물론 거래량도 봐야 되죠. 하나만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커스텀이 864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15분 봉 자주 보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면 아까 이게 이 중심선이죠? 저항을 받고 있다. 예, 그런 내용이네요. 예. 세력선이 9일 이동평균선이라고 저는 딱 디폴트를 했습니다. 저는 9일이다. 세력선은 9일 이동평균선인데, 일봉에서 보는. 근데 9일 이동평균선을 일봉에서만 보면 우리는 매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일단 이게 지금 일봉으로 보면 이제 선물 거래라고 가정을 할게요. 선물 거래.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 칠게요. 근데 여기서 롱 포지션을 해야 돼, 숏 포지션을 해야 돼. 어렵죠. 지금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쪼개잖아요. 점차적으로 낮추잖아요. 15분 봉에서 타점을 잡기 위해서. 그때 사용하는 보조 분석 도구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래서 평균선은 여기고, 아직 우리는 세력선 위에 현재 캔들은 올라와 있지 않다라는 점을 파악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쵸. 일부러 맞췄습니다. 지님, 세력선이랑 볼린저 밴드 중심이랑 제가 지금 맞춰서 커스텀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유튜브니까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해 안 가시면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 되시고요. 네, 또 이제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았네. 오늘 다 못할 것 같네요. 이동평균선에도 리테스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짧게, 그냥 저는 약간 좀 철학을 적인 이야기 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자, 일단은 당연한 얘기겠죠. 이동평균선에도 리테스트가 있을까요? 원래 이 평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평균보다 가격이 높게 올라가면 물론 평균값은 따라오겠지만 이 평균이라는 것은 일종의 중력의 법칙이거든요. 그죠? 저희가 같은 초등학교를 생각을 해볼게요. 초등학교 아시죠? 초등학교 1반, 2반, 3반, 4반, 5반이 있습니다. 각각 성격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릴 때를 생각을 하면 1반의 특성이 조금 다르고 2반의 특성이 다르고 3반의 특성이 다르고 4반이 조금 다르고 5번 아무리 독특한 친구들이 이 안에 있어도 다릅니다. 또 회사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문화 다르고 현대자동차 문화 다르고, 왜냐하면 이게 평균에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캔들이 아무리 높게 올라가고
가도 아무리 낮게 내려와도 이 평균값의 이 중력의 법칙처럼 수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이걸 가지고 리테스트다 이렇게 판단을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리테스트라기보다는 평균에 수렴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우리는 그것을 리테스트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이 캔들은 이 평균으로 수렴을 할 것이다. 그리고 주가는 20일 이동평균선만 지키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죠. 이 구간에서 사실 매수세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참여하지 않고 매수 매도에 참여하지 않고 관망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나 삼성전자 주식 어디서 사지? 좀 너무 많이 올라서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나는 사고 싶어. 근데 이동평균선이 중요하니까 20일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 나는 매수를 할 거야. 그러면 이러한 참가자들이 여기를 주시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매수 압력이 발생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이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캔들은 이동평균선보다 먼저 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리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 주의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어차피 내려오는데 이때는 상당히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된다. 이동평균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할 것이다라는 일단 그 기대를 버려야 돼요. 뚫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여기를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동평균선에 닿거나 닿지 않거나 이걸 보셔야 돼요. 닿지 않고 올라가게 된다면 상당히 강세입니다. 다시 캔들은 중력의 법칙처럼 이동평균선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때가 중요하다. 왜냐면 가격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가거나 아니면 내려가거나 터치를 안 하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보이면 상당히 강세여서 고점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터치를 하고 좀 깨졌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상당히 약세입니다. 이거는 파동인데요. N파동이죠. 이렇게 그려지는. 왜냐면 이 바깥에서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 가격을 잠시나마 보호를 해줬지만 깨졌죠. 어차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N파동이 되거든요. 추세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상당히 변곡점이 될 수 있으니 이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사실 안전한 거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파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려가면 손해가 물론 내 업비트 잔고 아니면 선물거래 바이낸스 바이비트 잔고에서 플러스 100%가 찍혔는데 여기까지 오면 40%야. 그때 일단 파세요. 왜냐면 다시 또 이 변곡이 오면 이때 사도 40%잖아요. 그죠? 이게 리스크 관리도 기법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깨고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약세다. 추세가 반전이 된다. 좋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1시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데이 트레이딩 예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수 매도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번과 관련해서는 조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혹시 이동평균선 가지고 좋은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저는 주로 거래량을 보고 진입을 합니다. 거래량만 봅니다. 저는. 다들 이제 매수 매도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이제 질문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질문.